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이번 시간 전 시간 이어서 강평본 조문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말을 하면은 제가 강의하는 책의 내용은 강평본의 순서는 맞습니다. 강평본에. 그런데 요 앞에 있는 번호 있죠? 일련의 번호는 제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1986년이니까 상한수책이라고 하는 그 책을 기준으로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한수책은 그 명대의 조계미, 그러니까 성본을 중심으로 조계미가 편집해 놓은 그것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강평본에는 이것이 정문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큰 주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4번과 강평본에서 봤을 때는 5번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제가 그대로 쓴 이유는 첫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굳이 제가 변형해서 쓰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자문을 들어보니까 그냥 번호는 그냥 그대로 놔둬라. 다만 제가 이제 책을 전자책에서 출판을 할 때는 그 수책에 나와 있는 상한론 수책, 중국에서 정해놓은 그 일련의 번호 옆에다가 그 강평본에는 그것이 주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호에 대해서 중간에 가면 또 이 번호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강평본과 그 수책의 그 글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극히 일부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수책과 강평본에 다만 이것이 주석으로 붙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뿐이지 글의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이 글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정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글을 저도 예전에는 가볍게 여겼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런 글이 굉장히 어떠한 면에서 우리 그 상한론 해석에 있어서 얼마나 그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이 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얼마나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상한 첫째 날에 태양이 수지나 맥이 만약 정한 경우는 전하지 않는다. 잘못 토하려고 하고 조본하는 것 같아서 맥이 사급한 경우는 전한 것이다. 이것만 일단 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후세에 상한론 해석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 글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이 글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상한론 글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상한론을 나쁘게 말하면은 일부는 좋은 면의 면도 있지만 일부는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상한론 해석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첫 번째 조문입니다.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평범한 글 속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은 여러분 상한 첫째 날에 태양이 받는다. 태양병이란 말을 지칭한 게 아니라 태양이 받는다. 이 해석 그대로 하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태양의 경이든 태양의 부병이든 태양이 우리 인체의 조직으로서 병사를 사기를 외감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글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해석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의심을 해야죠. 태양이 받는다.
태양이 받는다는 게 이렇게 하면은 태양이 인체의 조직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모든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은 단순한 글이지만 상한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후세 사람들의 많은 방법론, 제가 봤을 땐 잘못된 방법론을 불러일으킨 원흉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 글 자체는 매우 중요한 글이에요. 이 조문은. 우리가 무슨 처방을 공부하고 한의학적 이론을 떠나가지고 우리 잠재 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섭죠. 예. 태양이 받는다. 사기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태양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방광경락이든지 방광부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처에 제가 지뢰가 깔려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런 글이에요. 이런 글. 자, 그 다음에 맥이 만약 정하면 이와 같은 표현도 여러분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은 뭐냐? 병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원래 태양병 같은 경우는 맥이 부하고 맥이 북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자라는 말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변동사항이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나 올바른 표기가 아니다. 예. 자, 이것은 전하지 않는다.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전하지 않는다. 만일의 경우 맥이 긴박하다든가 밑에 나온 것처럼 사급하다든가 그랬을 때는 전한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디로 전한다는 뜻이죠, 이게? 이게 여기서 바로 전경이 나온 거예요. 전경론. 예. 무식 중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병이 타 부위로 전이되지 않는다의 뜻인데 여기서는 조문에서는 엄격하게 말하면 경을 말하는 거예요. 경. 예. 다음 경으로 전하지 않는다. 여기는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느냐? 태양병 다음에 하루 지나면 양명병이 된다. 그리고 3일째 되면 소양병이 된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태음병이 된다. 예. 그 다음 경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문제. 왜냐면 저도 많은 사람들의 주석서를 그래도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3년 전에 비해서 요번에 다시 주석을 다룰 때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할 때는 의정근감을 많이 봤습니다. 예. 이제는 저도 검색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의정근감을 책에서 일일이 조문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의정근감에 나와 있는 그 책의 그 편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강평본과 수채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검색을 하면은 바로바로 1분에 그냥 다 찾아내니까. 그래서 한번 쭉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해석은 부분적으로 정말로 좋은 해석이 맞는데 일편적으로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은 전경설이에요. 전경에 의해 가지고 경락설에 의해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후세 사람들의 해석하기 잘못됐네. 아닙니다. 그 원인 제공한 게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소위 말해서 원문, 정문이라고 하는 성현의 글은 건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의심조차 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냉정하게 지금은 그때 시대하고는 다르죠. 해석이 변해야 될 시기예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300년 전 이전에 우리 한의학에 해석하기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 이게 중국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예.
그 사람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상고주의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감히 우리가 장준경 성인의 글을 함부로 가타부타 논할 수 있느냐. 예, 저는 이게 바로 다 후세 사람들이 좀 위조한 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상한론을 공부하는데 첫째 날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 뭐라 그랬죠? 견증이라 그랬잖아요. 견증. 현재 나타난 증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근거를 해야 되는 건 견증이죠. 이거는 가설이죠. 예, 가설입니다. 예, 좋은 가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한론 조문 자체가 이미 문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론은 완벽한 글이다. 일자 일고도 바꿔서는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도 올바른 표기 방법이 아니에요. 맥약 부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잠언, 예, 이거는 이제, 예, 맥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죠. 부맥에서 또는 부긴에서, 부안에서, 삭하다, 급하다. 예, 이것은 다른 경우로 지나갔다. 병이, 이거 뭐냐. 예, 이 전경설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 원래 상한론 해석에는 상한론에 보면은 조문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병제리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맥약 정자는 병제표다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고전에 합당한 용어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뒤에 이런 표현을 보세요. 상한 2, 3일에 우리가 외감에 노출된 2, 3일이 지나갔다. 여러분 괜히 2, 3일이라고 쓴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글이 뭐죠? 양명과 소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하지 않는 거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날은 태양이 받지만 이틀, 3일 전에 양명과 소양이 받는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정문처럼 그 상한론 소위 말해서 조계미가 남겨놓은 책에는 정문처럼 나와 있는데 저기 강평본에는 이것이 주석으로 커다란 주석으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기에 이미 이와 같은 해석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청대를 거치면서 청래에 특히 상한론을 연구를 하면서 전부 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따라갔다는 것. 저는 이런 글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제가 3년 전에 했을 때는 강평본에서 정문에 해당되는 것만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을 이런 문제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거예요. 다만 다른 데다가 중경서 독법 그 상본에다만 일부 얘기를 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좋은 것만 어떠한 학문에 있어서 좋은 것만 알짜배기만 공부한다고 해서 그 알짜배기를 지켜내지 못해요. 그 알짜배기 좋은 것을 위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고 극복을 해야만이 좋은 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 자체가 모든 지금까지 기존의 상한론, 일본 고반가들 일부는 제외하고 대다수 상한론가들의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방법이었다. 네. 근데 이것을 부셔야 된다. 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하루에 태양, 이틀, 3일 지나면서 양명소형은 이거를 어떤 해석이냐? 기계적 해석이에요. 기계적 해석. 예. 현상은 기계적 해석이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말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글을 봤을 때 이것이 논리적으로 그냥 해석을 위한 해석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해석이냐를 구별을 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예.
이게 바로 전경설이에요. 여러분 이틀 3일 상한원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거는 결코 우연히 쓴 게 아니라는 거. 예, 바로 이 전경이냐 전경하지 않느냐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은 상한론에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좋든 싫든지 간에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조문이다.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상한론 해석을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반대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반대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라고 하지만은 사실에 맞게끔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고전에는 상한론이라고 하는 고전에는 좋은 해석학과 잘못된 해석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 쓰니. 그리고 이런 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후세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것을 전부 다 이게 일종의 찬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글들이. 몰래 집어넣었다. 이게 제가 누차말 찬입한 거예요. 일종의. 왜 이와 같은 찬입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왜? 알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상한론 조문이 어렵기 때문에 단지 증상과 증상은 뭐랬죠? 현상이죠. 증상과 그 현상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뭐냐? 처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증상과 처방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리라든가 병인이라든가 일종의 이것은 병리설이에요. 병리설. 예. 요즘 말하면 옛날 사람이나 지금인 사람이나 다 궁금하기는 마찬가지. 상한론은 쉽다, 간단하다. 반대로 어렵다는 뜻도 되죠. 왜? 현상과 현상에 대한 장준경이 생각하는 답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여기 중간에 문제풀이가 없는 거예요. 과정이. 예. 문제가 있고 이 답만 있는 거예요. 여기 문제풀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건 다 문제풀이에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어떠한 문제풀이가 있냐. 근데 상한론에는 이러한 기계적 해석뿐만 아니라 상당히 현실감 있는 해석학이 있다는 게 바로 그것이 기릭 남해가 얘기한 기혈수론입니다. 예. 후세 사람이 말한 8강 편증의 표리, 한열, 허실, 음양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풀이. 이 문제와 이 답 사이에 어떤 방식의 문제풀이를 할 것인가. 예. 저는 그것을 제가 막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저도 고전에 충실했다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를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돼요. 모르면 안 된다는 것. 뭐가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제가 말하는 거나 상한론을 우리가 보면서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탁이나 찬임이나 이와 같은 참보 문자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입만하면 철두철미 증거 위주. 증거는 뭐죠? 병증이죠. 병증이 아닌 것은 무조건 다 의심을 해야 된다. 예. 여기에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토하려고 한다. 욕자가 붙으면은 하려고 하는 거지 토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뭔가 이 사람이 조본하다, 번조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예, 번조증이 있다 이런 것은 믿을 수가 있죠. 이게 벌써 병증이 표병에서 이병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거다. 예. 이것만 가지고 되죠. 이거는 이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해석. 다만 이 해석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여기다가 경자를 쓰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재구성해서 봐야 된다는 거. 이 글은 이 조문은 정문은 아니지만 후세의 상한론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제공한 단초 역할을 했다는 것. 예. 자, 이거는 제가 번역해 놓은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한 하루 2, 3일에 태양, 양명, 소양이
받는다고 말한 것은 이런 게 바로 나오죠. 뭐 해석이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거는 좋다 하고 논박하는 거 논박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모두 태양에서 시작해서 하루에 한 번 전해서 하루에 그 일경으로 전한다는 것으로부터 비롯돼서 6일째에 대해서는 거름에 이른다. 이 설에서부터 나온 거다. 이게 정경지설이죠. 자, 저가 용목을 각오로 이것은 다 날조 지설이다. 이거는 날조다. 이런 거 전부 다 명분에 의해 가지고 이런 명분에 자 이와 같은 오해가 생긴 것은 태양지병에서 그 태양이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단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하나씩 지나가면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식이 많이 부족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믿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공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 책도 좀 보고 저 책도 보고 다 대부분의 해석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글을 잘 읽지 아니하면 제가 잘 쓰는 부지식간에 우리 인식에 있어 잠재 의식 속에 태양의 경으로 여기게 된다.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괴이하다. 이것도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태양이 과연 무엇이길래 어떠한 조직이길래 한사를 받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한사를 받는다는 거냐는 거예요. 이거 규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태양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왜? 태양은 지시하는 거니까 어떠한 징후, 맥부하고 발열하면서 오한하는 거를 지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병을 받아들인다 또는 병이 태양에 있다든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래 다음서부터 이와 같은 글들은 이 견해, 제 해석을 따른다 이 소리죠. 자, 맥이 약 정자는 병세가 아직 급하지 않다는 반응이요. 맥 사급자는 급박하다는 조지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막 이 사람이 토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은 표병에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토하려고 해도 여러분 표병에 의해 가지고서 압박에 의해서 표사가 울체돼 가지고서 그 사람의 그 흉부라든가 복부에 압박을 가하면서 구역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치탕 조문에 나오죠.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그 토하려고 한다 그래 가지고서 이 병에 병사가 전이가 됐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표병이라는 건 뭐죠? 사기가 표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표병이라고 하죠. 표병이라 하더라도 이위의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조도 마찬가지고. 다만 그것은 보면서 그게 조짐이기 때문에 병사가 표병에서 반표발이나 이위로 전이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조문도 그 정문에 해당되는 글이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태양병에 발열하면서 태양병 발열하고 불오한이라는 말을 쓰질 않고 여기다 가을을 딱 쓴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데 어떠한 증상의 변화를 처음으로 나타낸 것. 중경서에서 우리가 발열 오한 두통 또는 신동통 이와 같은 증상, 기본적인 증상에서 새로운 증상이 이미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갈증이라는 거. 자, 이것이 온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문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를 봤을 때 이게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태양병에는 중풍, 상한, 온병, 풍온병 또는 많은 병증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태양병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태양병이 그러면 표증만을 말하는 거냐? 이 글에 따르면은 아니라는 거죠. 왜? 온병이라고 이렇게 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거를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기존 사실로. 자, 이 글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글을 읽어야지만이 글이 발전이 됩니다. 예. 태양병에 발열하는데 가랬다. 자, 발열하면서 자, 여기서 오한하지 않았다. 오한해야지만이 우리가 처방을 쓰는데 아, 이 사람이 병이 표에 있구나. 아직은 표 위에 있구나. 그러니까 발안을 해야 되는구나. 상황에 따라서는 계지탕이나 마항탕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드는데 여기서 불자를 딱 갖다 쓴 거예요. 예. 상한론이 어려운 게 바로 요 단순한 용어 가지고서 병세와 병이와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저기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언어의 구조, 이 구조주의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몇 개의 그 언어로 가지고서 이 조문의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다. 발열하고 오한한다는 그 비슷한 어떠한 그 개념과 이 언어의 구조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 갈이 뭐죠? 갈증은 발안하면 안 되죠. 이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왜 이 갈증을 썼느냐? 발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증상은 한토하 적부의 증상 또는 병원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게 중경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을 봤을 때 무조건 예를 들어서 갈증이 있으니까 열을 치료하면 되겠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먼저 발안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일단은 어떠한 병증이든지 간에 상한이든 내상이든 관계없이 일단은 발안시켜요. 그리고 토법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하제를 쓴단 말이에요. 예.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태양병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가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온병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명분이에요. 명분. 네, 명분. 네, 이것도 명분이죠. 네. 아이고. 명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것만이 믿을 수가 있다. 이것이 견증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온병이든 열병이든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태양병이든 태양병이 아니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발열이가 하면서 불오한하면은 맥 상태도 이미 어느 정도 변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마항탕이나 계지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갈이 어느 징후에 내포되어 있는가, 이 발열이 어떠한 징후에 내포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처방과 병이와 이런 것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론을 읽다 보면은 현대에서 말하는 제가 괜히 또 잘난 척하는 표현 같지만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예. 어디에 병증이 놓여 있는가, 어떤 징후에 병증이 하나의 병증이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 문제점이 많습니다. 상한론은 도처에 다 문제점이에요. 예. 우리가 이것을 온병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옛날 사람이 누군가가 이것을 온병이다, 상한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열일갈 하는데 이 갈증이 나타나면은 아, 발안에서는 안 되는 뜻을 내포하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오히려 이것은 합법에 써야 된다. 예, 합법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또 혼동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합법을 그럼 쓰면은 설사시키냐 이런 소리죠.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우리가 조문의 일부만을 맹신적으로 믿은 결과로 편견이에요. 편견. 상한론에서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설사를 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확률적으로 말하면 한 20% 정도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하고 자 우리가 같은 어떠한 조문을 공부해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요. 주파수가. 예. 또 고전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고전에서 여러분 우리한테 발송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듣는데 서로 주파수가 안 맞는다는 거.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려고 그래요. 또 우리가 자연과학도 배우고 양방의학도 어느 정도는 듣고 배우기도 했기 때문에 그 지식에 의해서 이거를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자기 의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 강평본 상한론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 사설을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강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인 주파수.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상한론 그 중경서 독법 상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여러분 제가 기다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어려운 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자꾸만 주파수를 맞추고 그 중경서에서 그 발송되어지는 메시지가 우리가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지지지지하고 잘 안 들려요. 명확하게. 예. 그러니까 이 글의 원형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태양병도 아니고 온병도 아니에요. 발열이갈 하고 불오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해석하기에 있어서 증상이 하나의 개별적인 증상이 어떠한 증후에 내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는 뜻과 한토화의 기준에 의해서 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 우리 제가 해석해 놓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의 이미 자 이미 태양병이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우리한테 이미 편견을 조장시킨 거예요. 편견을 조장시킨 겁니다. 이게 올바른 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보기도 전에 옛사람이 규정해 놓은 이미 명분에 세뇌됐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예.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태양병이냐? 이거는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을 한 누군가 장중영이든 왕숙가가 됐든 그 후배가 됐든지 간에 누군가의 엄밀하게 말하면 사견입니다. 사견.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그냥 그대로 예, 잘못되는 겁니다. 편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조문의 의도는 태양병이라고 말하면은 발안을 해야 된다. 하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예. 야 너희들 이 증상 말하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 발안하면 안 되고 발안해야 되고 하하면 안 돼. 이것을 이미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조문을 또는 현상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것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미에 글 말미에 온병이라고 말하면은 이것은 마땅히 합법을 해야 된다. 합법을 써야 된다. 발안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명분에는 예, 이 명분 두 개의 명분에는 상충하잖아요. 치료법이 이미 태양병이라고 했으면은 발안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병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 안 되는 조문, 구구한 조문이 4개의 구절도 벗어나지 않으나. 그렇죠. 간단하죠. 근데 앞과 뒤가 충돌을 한다. 그러니 충돌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도 심한가. 예, 모순이다 이 소리예요. 자, 태양병에 설령, 중풍, 상한, 상습, 온병, 열병, 결흥 등등이 있다 하더라도 예, 가정화법이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토가 이렇게 됩니다. 그 나타난 증상에 있어서 현재에 나타난 관측되어지는 증상에 있어서 반드시 한토와 적부로서 우리가 봐야지 명분으로서 해석하면 안 된다. 아, 온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안을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명분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실체적인 거, 예. 이것은 변하지 않죠. 예. 변하지 않잖아요. 명분은 누군가 예를 들어서 그 태양주의병 맥부, 두통, 오한 이런 것은 누군가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정한 것은 현재 나타난 증상. 예. 저는 제가 이거를 보고 아주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요 견증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물론 견병지원에서 나왔지만 예. 가운백도 견증이란 말을 썼어요. 가운백. 근데 기릭동동도 견증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20대 초반에 가운백을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도 신비주의에 꽉 차가지고 한의학은 뭔가가 비범한 뭔가가 있다. 이런 데 빠졌기 때문에 이런 글자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기릭동동 책도 봤는데 거기에도 이게 나왔었어요. 이 용어가. 몰랐습니다. 예, 몰랐어요. 40대 중반에 가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알게 된 것은 제가 글 쓰면서 한 10년 뒤에 그 상한론 독보를 쓰면서 견병지원 거의 최근에 한 6년 60세에 제 나이 60대에 거의 견병지원이라는 글을 보고서 견병지원 견병지원이라는 글을 요 상한론 서문에 견병지원을 보고서 의심이 대부분이 풀렸다는 거. 그러니까 글을 쓰는 중간에 글을 쓰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 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쓴 글을 다 버려야 된다는 이절. 그렇다 다시 한번 이 견병지원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니까 내가 이 의미는 몰랐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욕먹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말하는 게 바로 이 견병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은 현상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해석은 시대와 개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한다. 예. 현상이죠. 견병에 대한. 우리는 새로운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방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전해질의 변이랄까. 저는 양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나간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게 그냥 중경선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글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자, 어떠한 증상이죠? 발열이 하니까 발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알아야죠. 하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무릇 발열 오한은 병이 표 위에 있다. 오한하면은 이거 중요한 단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히 발안할 수 있는 증상이다. 증거이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발열은 발열하는데 갈증이 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오한하지 않는다. 이것은 표사가
이위에 전입된 것이다. 이 전입이라는 용어도 중경 조문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속과 전입이라는 것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떠한 용어가 문제점이 있지만은 활용되어지는 용어들과는 그대로 답습해서 썼습니다. 그것은 해석하는 데서 또 기본이에요. 표사가 이위로 전입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발안해서는 안 되고 하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범이라 그랬죠. 범은 일반적으로 갈증은 조열의 조짐이다. 조열의 조짐이죠. 자, 이 조열이 발생이 되어지면 진액이 탈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탈진의 상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 그런데 여기에 정수의 반응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정수가 뭐죠? 우리 몸에 잉여의 수분들, 정체되어 있는 수분들. 그러니까 정수라고 이거 같은 말을 썼을 때는 비생리적인 수를 말하는 거죠. 물이 고여 있는 반응이다 이런 소리예요. 상한론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상한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은 알게 모르게 수와 화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리도 수화의 올바른 그 조화와 이렇게 균형에 의해서 이 균형이 깨지면서 온갖 모든 병증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치료법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가? 그 불가 발안이요, 의하지요. 자, 여기서 갈증이라는 증상이 딱 나왔을 때는 일단 발안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하법을 쓰든가 청아제를 쓰다든가 이수제를 써야 된다. 이것은 변론을 기다리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자, 그러므로 발열이갈 불오 환자는 태양병에 속하기보다는 양명병에 속하는 게 맞다. 보통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병 이렇게 전제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는 말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읽기가.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조문에서 말하는 다만 조문에서 또는 제가 말하는 하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설사시키는 뜻이 아니다. 전적으로. 자, 이것은 조시를 배설시킴으로 해서 조열을 푸는 것이다. 이열을 해소시키면서 진액을 소생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경서에 이것이 도처에 나옵니다. 설사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토화를 그 망령대의 망시라 그러죠. 한토화를 너무나 남용함으로써 발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탈진시키다, 망진한다, 망혈액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이지. 그 이면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을 하한다는 것을 진액을 손상시키고 정기를 훼손한다고 여기는 것은 일편의 견해다. 편견이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